이번 회차에서는 몰드플로우의 기본 해석 과정인 유동 해석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은 우선 앞전 시간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델을 가져오고 해당 모델에 메쉬를 생성하고, 그리고 런너나 게이트 같은 피드 시스템이 있다면 해당되는 피드 시스템의 속성을 부여한 이후에 빈 메쉬를 생성하여 모든 해석 과정의 준비를 마친 이후에 수행되게 됩니다.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듀얼 도메인 메쉬와 3D 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메쉬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석의 진행 방법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듀얼 도메인 메쉬를 이용한 해석 진행 순서와 3D 메쉬를 이용한 해석 진행 순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듀얼 도메인 메쉬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 해석에 관해서는 크게 충전 해석만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충전 보합 해석,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해석 결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전 해석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출 성형에서 수행되는 보합 공정은 항상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전 보합을 같이 수행하신다면 결과 중에서 슈링키지들, 즉 수축에 관한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듀얼 도메인 메쉬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스터디 작업창에 여러 가지 성형 해석 공정들, 즉 중간 과정들이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 표시, 체크 표시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런 표시들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 스터디 작업창에 있는 모든 체크 표시들이, 초록색의 체크 표시들이 모두 되어 있어야 해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고 사출 주입점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출 주입점만 설정한다고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이 모델에 해당되는 수지의 종류라던가 이 사출 성형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공정들의 설정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그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 시퀀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해석 시퀀스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터디 작업창에 보시면 부품 듀얼 도메인 메쉬 아래쪽에 충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충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해석 시퀀스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충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퀀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시면 해석 순서 설정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해석 순서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해석 순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충전 냉각, 충전 보합 등등 여러 가지 해석 순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 순서는 추가 정보를 누르신 이후에 이 부분에서 어떤 해석 순서를 선택하실지를 선택하신 이후 해석 순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해석 방법인 충전 보합을 선택하여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 보합을 선택하신 이후에는 두 번째로 해당 모델에 적용되어야 되는 수지 정보들을 검색한 후 수지 정보에서 해당되는 수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지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너릭 PP라고 하는 수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이후 재료 선택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료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검색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검색을 통해 해당되는 재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수지의 제조업체,
상표명을 알고 계신다면 흔히 그레이드라고 하는 상표명을 통해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등 수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첨가제 데이터라던가 첨가제 중량, 또 여러가지 수지식별 코드들이 있는데 뭐 이런 여러가지 인덱스를 통해서도 수지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 수지 종류를 선택한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수지인 PP 종류를 선택하여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 가소성 수지 정보들, 제가 검색했던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하는 열 가소성 수지 정보들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수지 정보들을 소팅하는 방법으로는 제조업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소팅하실 수도 있고요. 상표명의 알파벳 순서, 뭐 상위 차순이든 하위 차순이든 한 번 누르면 상위 차순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하위 차순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소팅에 따라서 여러가지 수지들을 정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렬된 수지 중에서 원하는 수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제가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선택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재료에 선택된 해당 수지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후에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 후 자주 사용하는 목록에 재료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목록은 상측에 보시는 자주 사용하는 재료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데 이 부분에 흔히 많이 선택하는 재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재료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측에 있는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이 리스트가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된 사용자의 검색에 의해 선택된 재료가 표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이후에는 사출 주입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출 주입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는데요. 피드 시스템, 즉 러너와 게이트가 모델링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프루 끝단이라고 하는 부분, 사출기의 노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출 주입점이 선택을 하게 되고, 피드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게이트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모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피드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이 게이트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사출 주입점이 될 테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루와 런너 게이트까지 모든 피드 시스템이 모델링 되어 있고 메쉬가 생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스프루의 끝단 부분이 사출 주입점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사출 주입점을 선택하는데, 사출 주입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왼쪽에 보시는 작업 스터디 창에서 사출 주입점 선택을 누른 이후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출 주입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사출 주입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경계 조건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맨 왼쪽에 사출 주입점 리본이 있습니다. 이 사출 주입점 리본에서 사출 주입점을 선택하신 이후 해당되는 사출 주입점 노드점이 됩니다. 이 노드점에다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드점에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의 코온 형상이 생성이 되면서 사출 주입점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면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해석을 시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수행하셔야 되냐면, 흔히 말하는 사출 성형 조건, 공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출 성형 조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출 성형 조건은 이 공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면 스터디 작업창에 있는 공정 설정을 더블 클릭하시면, 좌클릭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충전 보압에 대한 공정 설정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금형 표면 온도, 용융 온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입력되는 부분, 충전 제어, 보압 절한,
보합 유지 제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택해서 충전 제어, 즉 처음 사출이 일어나는 그 구간 동안에 어떤 조건으로 사출이 수행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을 선택하게 되면 가장 낮은 충전 압력 값을 갖는 시간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이 충전 시간을 선택하게 되고, 이 충전 이후의 보합 전환은 자동으로 혹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몰드플로우 유저분들께서는 이 사출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1초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충전, 이 전체의 메쉬가 충전되는 그런 유량을 자동적으로 몰드플로우가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출 시간을 정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 사출 시간을 많이 알고 있으실 경우에는 사출 시간을 가지고 이 충전 제어를 많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충전 제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보합 전환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보합 전환점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보합 전환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합 전환을 충전 최적에 따름, 퍼센테이지 충전 최적에 따름을 통해서 보합 전환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보합 전환 같은 경우에는 충전에서 보합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90에서 95% 사이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95%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이 메쉬의 볼륨 중에서 95%가 충전됐을 때 보합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퀀스를 갖고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합 전환을 선택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보합 유지 제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합 유지 제어는 일반적으로는 퍼센테이지 충전 압력대 시간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보합대 시간이라던가 유압대 시간, 혹은 최대 사출기의 퍼센테이지 압력대 시간, 여러 가지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퍼센테이지 충전 압력대 시간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 충전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충전할 때 가장 높은 압력이 걸린 값에 몇 퍼센트로 보합을 넣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충전할 때 30메가파스칼의 가장 높은 압력이 생성되었다고 하면 30메가파스칼의 80% 정도 혹은 뭐 90% 정도, 이런 상대적인 압력값을 보합 압력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사용자가 입력된 시간만큼 보합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충전 압력 대비 압력,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속 시간을 갖느냐는 오른편에 보시는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시면 얼마만큼의 충전 압력대 시간으로 넣으실 수 있는지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 값으로는 최대 충전 압력의 80% 값으로 보합력을 넣도록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지속 시간은 1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디폴트 값을 입력하여서 충전 압력대 시간의 보합 유지 제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냉각 시간을 또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냉각 시간 같은 경우에 지정됨과 자동,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지정됨 시간이 있는데, 보합이 끝난 이후에 몇 초 동안 냉각 시간을 지속하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초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초의 값으로 수행하도록 저는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 재료인 경우 섬유 배양 해석을 할 수 있는 체크란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화 해석 등등 여러 가지 체크란이 있는데, 현재 이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 섬유 재료, 즉 흔히 말하는 글라스 파이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체크박스를 눌러야지만 해당되는 그 보강제들, 그 섬유 재료의 보강제들의 배양이 해석이 되고요.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섬유 배양의 해석이 계산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공정 설정이 닫히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나시면 모든 해석 진행이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해석 시작을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 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석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해석 실행을 모두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해석 진행상 보통은 모델 매개 변수만 확인을 언클릭하시고 해석만 실행을 많이 누르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진행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앞전 메시를 생성할 때와는 다르게 해석 로그가 활성화되고 해석이 수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메시를 이용했을 경우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메시도 듀얼 도메인 메시와 마찬가지로 스터디 작업창에 보시는 여러가지 시퀀스 그리고 재료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출 주입점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공정 설정을 하시고 해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선 듀얼 도메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보합을 누르시고, 그리고 현재 제너릭 PP로 되어 있는데 이 제너릭 PP의 PP가 아니고 검색을 누르신 이후에 요번에도 한번 PP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종류를 PP로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수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임의의 수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수지를 선택하신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원하시는 재료 데이터가 선택이 됐고요. 사출 주입점도 이번에는 사출 주입점 설정, 스터디 작업창에 있는 사출 주입점 설정을 더블 클릭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사출 주입점을 선택하시고, 이 사출 주입점 설정을 마치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이후에 마침 사출 주입점 설정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있는 Escape, ESC 단추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도 설정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이후에는 공정 설정을 더블 클릭하신 이후에 모든 공정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요. 설정을 한 이후에는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른 이후에 해석 시작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석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 로그가 실행되면서 해석이 실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해석의 진행률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앞서 듀얼 도메인 메쉬를 통해서 해석된 모델이 모두 해석이 완료가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석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홈 탭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잡 매니저가 실행이 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델이 얼마만큼의 진행률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